의정부시의 교통, 미군기지 이전 개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은 물론 국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민철 국회의원을 만나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도 GTX-C 캠프 스탠리 이전 반환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경기도가 GTX 플러스 노선 기본 구상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GTX 플러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등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 특히 최근 한 달 새 90건 넘게 매매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신한대학교 체육관 및 지역 영화관에서 2023 의정부 중앙아시아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시에는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교통과 미군기지 이전 개발 등이 주요 관심사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은 물론 국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김소영 기자가 김민철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도와 GTX-C 캠프 스탠리 이전 반환에 대한 내용 직접 들어봤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본격 추진되면서 국회도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국회 입성 후 경기북도 설치 법안을 상정했다며 지난 몇십 년간 추진해오던 경기 분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국회에 있으면서도 선배 의원님들도 이렇게 발의를 했지만 그게 멈춰 있고 또 임기 4년이 지나면 또 폐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되면서 이건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야 되겠다. 이번에 그 경기북도 설치 법안은 그 상임위에 상정되고 그리고 소위에 가고 심지어 이건 재정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재정법은 또 입법 공청을 했는데 입법 공청회까지 이제 맞춘 상태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의견 수렴 과정만 결정되면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GTX-C 노선 개통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올해 착공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빠른 시일 안에 의정부 시민들이 광역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국토부에서 올해 상반기 때 이제 실시 협약을 하고 하반기 때 이렇게 그 착공을 해서 28년도에는 그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이제 발표가 돼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 스탠리 이전과 반환에 대해서는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과 소음에 노출될 수 있어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반환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과 직접 그 협상하는 그 책임자한테 이제 그 우리 의정부의 지역 상황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5월부터는 그 대단히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고 바로 그 앞에는 헬기 급유장이라는 이유로 그 헬기가 다니면서 소음도 소음이지만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안전사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 그 밖에도 고산지구 입석 금지로 불편해진 광역버스를 추가했지만 지금도 부족한 상태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의정부시 대중교통혁신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GTX A, B, C 노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D, F 노선을 신설하는 GTX 플러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GTX 플러스 노선 기본 구상을 위한 연구 용역을 20일 발주했다고 밝혔는데요. 용역은 내년 4월까지 진행되며 이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DEF 노선을 분석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도 거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연구 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기도 의견 제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등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 새 90건이 넘게 매매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부동산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황한솔 경제만렙 리서치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제만리 황하솔입니다. 예,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이 물론 예년보다 적은 수준입니다만 그래도 지난해 시장 분위기와 좀 비교를 해보면 달라진 것 같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현재 시장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해 경기도 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800여 건을 보였는데요. 올해 1월에는 4,700여 건으로 증가하더니 2월에는 8,600여 건, 3월에는 8,500여 건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아파트 거래 신고 기간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아파트 경기도 매매 거래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색됐던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또 이번 증가세가 계속될지도 한번 판단해 주시죠. 우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세금과 대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한국은행이 2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주담대 금리가 안정세로 돌아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한 달 사이에 90건 넘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기도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양주에 위치해 있는데 지난 3월부터 이달 7일까지 총 93가구가 지금 계약을 만료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 사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기도 양주의 경우 GTX나 7호선에 교통호재가 있고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왔다는 판단하에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다만 거래량이 더 늘어날 때까지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만렙 황한솔 리서치연구원이었습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1981년 장애인의 날이 제정되고 4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 차별을 지적하고 인권과 이동권, 교육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사실 비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중에 장애인들에게는 장벽이 되는 것들이 많죠. 당장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의 경우만 생각하더라도 음식점마다 직원 대신에 등장한 키오스크나 경사로가 없는 계단은 불편을 넘어서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기차를 이용하려 했지만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기차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코레일이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차별을 겪는 건 비단 이 사례만은 아니겠죠. 바닥에 점자블록, 조금 더 큰 글자, 안내판의 높이. 사실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지난해 기준으로 265만 명입니다. 그리고 등록 장애인 10명 중에 8명은 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후천적 장애인이죠. 누구에게나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신한대학교 체육관 및 지역 영화관에서 2023 의정부 중앙아시아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의정부시와 신한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인데요. 국제적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28일 오후 7시 신한대학교 체육관에서는 영화제 개막식이 열리는데요. 인기 걸그룹 스테이시와 마마무, 오마이걸 등의 축하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연천군의회가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군민 제보를 받습니다. 군민 제보는 군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목적으로 제보 대상은 업무와 관련된 위법 부당 사례, 군비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 사업 예산 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 관련 건의사항 등입니다. 제보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이며 제보는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애플멜론을 틈새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실소득 작물인 애플멜론 재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최초 수경 재배를 통한 애플멜론 실증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번 시험으로 정밀한 양분, 수분 관리를 통해 안정적 생산과 노동력 절감 및 품질 향상 등을 비교 분석해 매뉴얼화한다는 계획인데요. 농업기술센터는 소형 농산물 소비 동향을 겨냥해 딸기 등 후작물로 4월에서 5월 정식 후 7월에서 8월이면 수확을 할 수 있어 틈새 소득 작목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독립유공자 추모회가 지난 19일 소요산 독립유공자 추모비에서 제22회 동두천시 독립유공자 추모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추모제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동두천 출신 독립유공자 28위에 대한 행장 설명과 분향, 추모사 낭독 등으로 진행됐는데요. 박상덕 동두천시 부시장은 추모사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동두천시가 있다며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우국정신을 받들어 동두천시를 더욱 힘차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양주시 보건소가 봄을 맞아 공동주택 등의 해빙기 모기 유충 방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방제 작업은 최근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 등 이상기후 발생으로 계절을 가리지 않고 활동해 본격적인 하절기 모기 활동 전 유충 방제로 모기 발생률과 개체수의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실시됐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